지점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김 대리입니다. 비에 젖은 박스를 줍던 내 손이 멈칫했다. 고개를 들자 말끔한 양복을 입은 10년 전 내 부하 직원이었던 남자가 서 있었다. 내 꼴은 말이 아니었다. 비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진 낡은 작업복, 흙탕물이 튄 운동화, 손때가 시커멓게 묻은 목장갑, 그리고 리어카 위에 위태롭게 쌓인 폐지 더미들. 그 순간 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나는 20억 자산가였다. 서울 명문대에 아들을 보내고 대기업에 취업시키며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완성했다고 믿었다. 은퇴 기념으로 아내와 유럽 일주를 계획하며 내 인생은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간다고 자부했다. 평생을 은행 창구 안에서 고객들의 돈을 지키고 불려주던 금융 전문가, 그게 나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데는 딱 6개월이 걸렸다. 평생을 숫자와 싸우며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내가 정작 내 피 같은 노후 자금 20억은 지키지 못했다. 그것도 40년 지기 친구와 함께 너무나도 허무하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탐욕이라는 악마에 홀려 벼랑 끝으로 떨어진 두 남자의 처절한 참회록이다. 부디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와 같은 지옥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해당 사연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은퇴식 날 은행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후배들은 내게 꽃다발과 감사패를 안겨주며 영원한 멘토, 최고의 지점장이라고 치켜세웠다. 30년 넘게 은행 밥을 먹으며 지점장까지 올랐으니 나름 성공한 직장 생활이었다. 명예퇴직금에 그동안 알뜰하게 모은 주식, 꼬박꼬박 부어온 예금,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지방의 땅까지 합치니 얼추 현금성 자산만 20억 원이 되었다. 여보, 이제 고생 끝이야. 우리 그동안 못 가본 여행이나 실컷 다니면서 살자.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호언장담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다. 평생을 새벽 별 보고 출근하던 내가 늦잠을 자고 평일 낮에 한가롭게 골프도 치고 TV에 나온 맛집을 찾아다니며 평일의 여유를 만끽했다. 아내는 소녀처럼 좋아했고 나는 가장으로서의 뿌듯함에 어깨가 으쓱했다. 하지만 그 행복의 유효기간은 거짓말처럼 딱 한겨울이었다. 여행의 흥분이 가라앉고 일상이 찾아오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침 9시 아내는 문화센터에 가고 아들은 회사에 출근하면 40평 텅 빈 아파트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정막이 무거웠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큰 줄 처음 알았다.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문득 통장을 꺼내봤다. 잔고는 넉넉했지만 더 이상 매달 25일에 찍히던 월급이라는 글자가 없다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이 돈만 까먹다 보면 10년 뒤엔 뭐가 남지? 남들은 100세 시대라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데 30년 뒤엔 병원비도 없어서 빌빌대면 어쩌지? 은행원 특유의 비관적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산이 20억이나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다. 현직에 있는 녀석들은 바쁘다며 일찍 일어났고 은퇴한 녀석들은 돈 없다는 소리만 해댔다. 나는 갈 곳 잃은 배처럼 집 거실을 서성였다. 공허함과 불안함이 뒤섞인 기묘한 시기. 내 영혼이 가장 약해져 있던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이, 박 지점장. 나야, 민호. 살아있었냐? 오랜만이다, 친구야. 민호는 초중고 동창이자 40년 지기 중마고우였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붙어 다녔다. 사업을 한다며 지방으로 내려가 한동안 연락이 뜸했는데 이번에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고 했다. 반가운 마음에 나간 약속 장소에서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냐? 은퇴하면 폭삭 늙는다더니 너는 회춘을 했네. 오랜만에 만난 민호는 때깔부터 달랐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독일제 최고급 세단이 세워져 있었다. 그는 밥값이며 술값이며 수십만 원을 거침없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긁었다. 밥을 먹는 내내 그의 전화기는 울려댔다. 김 사장, 거기는 2억만 넣어둬. 같은 통화 내용이 자연스럽게 들렸다. 너 뭐 로또라도 됐냐? 아니면 땅이라도 터진 거야? 내 질문에 민호는 여유롭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로또는 무슨? 야,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노동으로 돈 버냐? 정보로 벌어야지. 너 은행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몰랐냐? 그는 넌지시 휴대폰을 보여줬다. 해외 코인 거래소 앱이었다. 영어로 된 복잡한 그래프 아래 수익률 칸에 찍힌 숫자는 플러스 124%. 평가 수익금은 1억이 훌쩍 넘었다. 내 퇴직금의 일부가 불과 며칠 만에 만들어지는 숫자였다. 코인? 야, 그거 사기 많잖아. 뉴스 안 봤어? 위험해. 으이구, 이 꽉 막힌 은행원 나으리. 그러니까 내가 부자는 못 되고 월급쟁이로 끝난 거야. 이건 개나 소나 다 아는 잡코인이 아니야. 미국 기관들이 투자하는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우리 처남이 실리콘밸리 쪽이랑 연줄이 있잖아. 걔가 물어다 준 정보야. 민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나를 속이려는 사기꾼의 눈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정보를 친구에게만 알려주고 싶어 안달난 어린아이의 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일단 손사래를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멍하니 천장을 보는데 아까 봤던 민호의 롤렉스 시계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무릎 나온 낡은 잠옷이 오버랩됐다.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놈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리는 모습에 배가 아팠다. 며칠 뒤 민호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다. 입금 완료 5천만 원. 오늘 수익 실현해서 와이프 차 한 대 뽑아줬다. 너도 소소하게 용돈이나 벌어보라고 알려주는 건데 정 싫으면 말하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놈의 소소한 용돈이라는 말이 내 자존심을 긁었다. 나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 딱 100만 원만 해보자. 수업료 낸 셈 치고 100만 원 날려도 내 인생 안 망한다. 민호가 보내준 링크로 앱을 설치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됐다. 내가 평소 쓰던 시중은행 앱보다 더 직관적이었다. 실제 대형 거래소와 똑같아 보였다. 민호의 가이드에 따라 100만 원을 입금하자 민호가 초대한 VIP 정보방에서 리딩이 시작됐다. 방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다들 수익 인증하느라 바빴다. AI 신호 포착, 넥스체인 매수 타점 도달. 지금 진입하세요. 방장의 메시지에 따라 버튼을 눌렀다. 30분 뒤 100만 원은 120만 원이 되었다. 어라? 이게 진짜 되네. 은행 이자 3%를 받으려면 1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는데 단 30분 만에 20% 수익이 났다.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폭죽처럼 터졌다. 며칠 뒤 200만 원이 되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금 버튼을 눌러봤다. 사기라면 출금이 안 될 테니까. 그런데 1분도 안 돼 딩동하고 내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됐다. 그날 저녁 나는 그 돈으로 아내에게 최고급 한우를 사줬다. 여보, 이거 웬 돈이야? 당신 비상금 털었어? 친구가 좋은 투자처 알려줘서 재미 좀 봤어. 별거 아니야.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입출금이 자유롭다면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게 놈들의 가장 무서운 미끼 투척이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다음엔 2천만 원을 넣었다. 2주 만에 3,500만 원이 되었다. 그 다음엔 1억을 넣었다. 한 달 만에 1억 5천이 되었다. 화면 속 숫자가 불어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천재 투자자가 된 기분이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은행에서 푼돈이나 만지던 시절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옆에서 계속 기름을 부었다. 야, 박 지점장, 이번에 미국 큰손들 들어온다. 이거 진짜 마지막 버스야. 내 목표는 50억 찍고 하와이 가서 사는 거야. 너도 같이 가야지. 우리 늙어서
골프나 치면서 살자고. 그 말이 마법의 주문처럼 들렸다. 50억. 그 돈이면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 한 채 사주고도 남은 인생 황제처럼 살 수 있었다. 욕심이 이성을 집어삼켰다. 눈이 뒤집힌다는 게 이런 걸까? 20억을 50억으로 만드는 게 너무나 쉬워 보였다. 아니, 당연해 보였다. 그래, 인생 한 방이다. 어차피 이 돈 은행에 넣어봐야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 적금, 예금을 모두 깼다. 은행 창구 직원이 해지 사유를 물었을 때 나는 아들 결혼 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너희들이 뭘 알겠어? 퇴직금이 든 IRP 계좌도 해지했다. 세금을 떼도 상관없었다. 하루면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모자랐다. 더 큰 돈을 넣어야 더 크게 벌 수 있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던 절대 팔지 말라던 시골 땅까지 금매로 넘겼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제가 10배로 불려서 다시 사오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며 합리화했다. 그렇게 만든 현금 20억.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그 돈을 몽땅 그 앱에 털어넣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앱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다. 총 자산 25억 4천만 원. 총 자산 32억 1천만 원. 자고 일어나면 억 단위가 늘어나 있었다. 나는 이미 내가 슈퍼리치가 된 줄 알았다. 상상 속에서 나는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있었고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축하했다. 야, 민호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너 덕분에 내 인생이 핀다. 임마, 친구끼리 무슨. 나중에 술이나 거하게 살아. 나도 지금 집 담보 잡힌 거 싹 다 넣었어. 우리 이번에 제대로 한탕하자. 우리는 매일 밤 전화로 희망찬 미래를 설계했다. 50억이 되면 어디에 별장을 살지, 어떤 요트를 살지 이야기하며 낄낄거렸다. 우리는 이미 구름 위에 살고 있었다.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 위인 줄도 모른 채. 어느 날 대출 이자 납입일이 다가와서 1억 원을 출금 신청했다. 평소라면 1분 만에 입금 완료 문자가 왔어야 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앱 화면에는 출금 대기 중이라는 노란 글씨만 떠 있었다. 뭐지? 전산 오류인가? 사람이 몰려서 그런가? 불안한 마음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갔다. 한참 만에 받은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성일아. 나도 지금 출금이 안 돼. 고객센터에서 뭐라는데? 서버 점검 중이라는데? 거래량이 폭주해서 그렇대. 내일이면 된대. 우리는 서로를 안심시켰다. 아니, 스스로를 속였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게 어떤 시스템인데? 다음 날 앱 화면 속 숫자가 47억을 찍었을 때였다.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자고 47억이면 충분하다고 다짐하며 전액 출금을 신청했다. 출금 거절 세금 납부 필요?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황당한 답변이 채팅창에 떴다. 고객님, 해외 수익이라 금융정보분석원 규정상 수익금의 22% 세금을 먼저 입금하셔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47억에 22%면 10억이다. 수익금에서 제하고 주면 되잖아요. 규정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추가 입금해 주세요.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다. 쎄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가 받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아, 성일아, 얘네들이 돈을 안 줘. 세금 내라는데 나 돈 없단 말이야. 너는 출금됐어? 나도 안 돼. 민호야, 이거 사기 아니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본 게 있는데. 내 눈으로 수익을 봤는데. 민호는 현실을 부정하며 울부짖었다. 그때 인터넷 뉴스 속보가 떴다. 신종 코인 사기단 적발, 피해액 1,000억 원대. 리딩방 운영하며
돼지도 살 수법 써. 기사 속 사기 수법이 내가 겪은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 가, 짜앱, 수익 인증 바람잡이, 소액 출금 허용 후 먹튀. 나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액정이 박살났다. 내 인생도 그렇게 박살이 났다. 아, 으아악. 나는 거실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내가 놀라서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나는 떨리는 입술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말을 토해냈다. 여보, 돈이 다 사라졌어. 20억. 다 날렸어. 아내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아내를 업고 응급실로 뛰었다. 응급실 복도에 앉아 있는데 빚쟁이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은행 대출 연체 문자였다. 지옥이었다. 며칠 뒤 민호를 만났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민호의 롤렉스 시계는 사라져 있었다. 급전이 필요해 팔아버렸다고 했다. 그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성일아, 나 이혼당했다. 집도 경매 넘어갔고 처남이 소개해 준 거라 믿었는데 처남 그 새끼도 당했대. 나 이제 어떡하냐? 죽어야 되냐? 우리는 소주 한 병을 놓고 펑펑 울었다. 서로를 원망할 힘도 없었다. 민호야, 내가 원망스럽다. 근데 너 믿고 욕심부린 내가 더 병신이다. 민호는 나보다 더 심각했다. 그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했다. 깡패들이 찾아온다며 덜덜 떨었다. 40년 지기 친구가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걸 보는 건 내 돈을 잃은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성공한 은퇴자가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노후를 시궁창에 처박은 두 늙은이일 뿐이었다. 결국 우리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 아내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우리는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습기찬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다. 아들은 배신감에 내 얼굴도 보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요? 그 말이 칼이 되어 가슴에 박혔다. 죄책감에 잠을 잘 수 없었다. 눈만 감으면 20억이라는 숫자가 아내의 쓰러지던 모습이 아들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죽고 싶었다. 한강물에 뛰어들까 수십 번도 고민했다.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의 약값은 벌어야 했다. 나는 새벽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거리로 나갔다. 낮에는 일용직을 뛰고 밤에는 폐지를 주웠다. 1kg에 50원.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게 주어야 5,000원, 만원이다. 20억을 허공에 날린 놈이 50원짜리 박스 하나에 목숨을 거는 현실이 코미디 같아서 박스를 줍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도 했다. 그때 김 대리를 만난다. 그는 내 손에 꼬깃꼬깃한 5만원권 2장을 쥐어주며 말했다. 식사라도 따뜻한 거 챙겨 드십시오. 그가 떠난 뒤 나는 골목길에 주저앉아 5만원을 쥐고 펑펑 울었다. 쪽팔림 때문이 아니었다. 살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겨서였다. 나는 지금 서울의 한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월급 200만원. 예전 내 카드값도 안 되는 돈이지만 지금은 이 돈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 땀 흘려본 진짜 돈이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욕심을 부추기는 놈은 친구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제 비싼 수업료가 부디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길 바랍니다.